네, 이렇게 개딸들이 집결 명령을 내리자 보수 진영에서도 밀릴 수가 없다. 우리도 같이 해서 함성 소리를 높이자. 포토라인 이재명 내일 보게 될 것이죠. 포토라인 이재명 무슨 말을 꺼낼까 하는 얘기. 예, 포토라인에선 이재명이 이제 무슨 말을 꺼낼까. 내일 바로 10시에 예,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입니다. 성남지청에서 포토라인에선 이재명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수십 명의 현직 의원이라든가 당직자 또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지지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더기로 동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는 무더기 동행이 예상이 된다. 여기서 포토라인에 서서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갈 리는 없겠죠. 네, 없겠습니다만은 바로 야당 탄압, 제1야당 탄압은 뭐 불문가지죠. 그리고 야당 당수를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즉 정치보복이다 하는 그 컨셉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쓴 것 자체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자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있는 죄를 지금 단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할 게 거의 뭐 10중 8구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걸까요? 지금 나온 저 7가지의 이재명 관련된 그 범죄 수사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그 뒤에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다 문재인 정권 때 나온 얘기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관련, 백현동 관련, 뭐 위례도 뭐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성남FC 지금 저 성남지청에 출두하는 것은 성남FC 관련 그런 그 내용입니다. 성남FC의 제3자 우회로 뇌물을 받았다 하는 건으로 지금 출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김혜경의 법화 이런 게 다 지난 대선 이전에 불거진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관련돼서는 누굽니까? 대선 과정에서 자당 후보인 이낙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를 해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죄를 일부러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인 것이죠. 그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도 이미 경찰들이 다 뒤졌는데 무혐의를 받았다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 경찰과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뭉개기 수사, 봐주기 수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른바 문재인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이재명의 수사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중앙지검, 또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금 아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바로 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내일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바로 요것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6개 기업의 청탁을 목적으로 성남FC 후원금이 약 170억 원을 수술했다. 지금 1억만 받아도 1억만 뇌물 수술을 해도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증언인데 170억 원을 수수했다. 당연히 뭐 이것은 제3자 뇌물죄, 지금 현재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만은 이게 다른 제목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바뀔 공소 과정에서 죄목이 더 넓혀지거나 바뀔 가능성은 꽤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성남시 두산건설 관계자를 기소, 네이버 전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공소장에 아예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를 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7개의 이 이재명 관련 별도의 관련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우 시작이 됐다. 검찰에 출두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쌍방으로 들어왔나요? 우리 양순영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성태 아직 안 들어왔고 지금 들어올 걸로 들어와서 검찰 측에 나 들어갈 텐데 이러이러해서 검찰과 지금 조율을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님도 들어오셨군요. HWAN님이 예, 황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금부님이 예, 열렬히 활려를 해주셨고요. 네. 한겨레 기자가 또 3억을 추가로 받아서 9억을 먹었다네. 우리 해가스페르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3억을 추가로 예, 6억에다가 6억 받은 것은 뭐 지금 검찰 그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고요. 플러스 3억을 해가지고 9억 참 예. 김의겸의 후배죠. 네,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간접적으로 아는 기자인데요. 김의겸의 한겨레 후배 예, 그러니까 입마감용으로 9억을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게 9억이니까요. 그래서 참 같은 기자로서 제가 참 여러분들께 그렇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자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뭐 저 정도 되면 사실 기레기죠. 예, 기자 프레스 쓰레기의 준말이 기레기인데요. 예, 같은 저도 언론 밥을 30년을 먹었는데요. 저렇게 왜 돈을 받았겠습니까? 왜 김만배가 돈을 줬겠습니까? 이 기사가 나오지 않게 이미 사전 관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렇게 이낙연이 그 대선 과정에서 폭로를 했어도 한 2달 정도는 크게 기사화가 안 됐습니다. 쉬쉬했던 것이죠. 예, 지금 뭐 한겨레 또 중앙, 한국일보 또 채널A 이렇게 기자들이 예, 돈 현금과 또 무슨 뭐 구찌백인가요? 샤넬백인가요? 구두인가요? 뭐 하여튼 참 그 채널A는 여기자한테 돈을 주기는 좀 못했나 보죠. 예, 아주 그 고가의 구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검찰에 출석을 해서 무더기 동행한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개딸들, 여러분들이 개딸들 아시죠? 네, 개혁의 딸입니까? 참 개혁의 딸, 개혁이 그런 얘기도 개혁의 딸 할 때 개하고 개딸들 할 때 개하고는 참 뉘앙스가 다르죠. 예, 바로 개딸들이 모두 다 성남지청에 집결하자라고 이제 힘을 실어주자 한 군데에서 아주 이재명의 아주 뭐 열성, 예, 앞도 재지도 않고 무조건 이재명에 맹중하는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예, 성남지청에 우리가 집결을 해서 차에서 딱 내려서 포토라인까지 걸어갈 때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야 된다. 힘내세요 이재명 뭐 이 정권 탄압 야당 탄압 이런 이제 구호를 계속 이제 외치자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 이렇게 개딸들이 집결 명령을 내리자 예, 이른바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밀릴 수가 없다. 우리도 같이 해서 이재명 구속 이런 것을 함성 소리를 높이자라고 해서 아마 성남지청에 내일 아침에는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예, 이쪽에 개딸들, 이쪽에 자유우파들 또 모임이 시민단체들 모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어디에 그 이재명이 저쪽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이제 뚜벅뚜벅 이 한 뭐 100m, 200m 걸어와서 분명히 얘기를 나는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는 야당 당수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할 겁니다. 예, 미리 보는 포토라인 이재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어젯밤인가요? 어젯밤에 글쎄요, 잠 못 이루는 이재명일 텐데요. 어제 뭐 새벽 1시에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청담동 술자리를 주장을 한 유튜브에 이재명이 접속을 했다. 그래서 슈퍼챗을 쏴주자 뿡뿡뿡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유튜브 채팅장에 이재명의 공식 계정으로 깜짝 등장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밑으로 조금 내려가 주시면은 예, 바로 그렇습니다. 무슨 뭐 김성수 TV라고 하는 완전히 친 이재명, 친 민주당 쪽을 그 지지하는 그런 이 성격일 텐데요. 네, 바로 어제 새벽 뭐 한 12시 반 1시쯤에 시간이 어디 나오던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초 첫 의혹 제기 바로 청담동 그 술 얘기입니다. 새벽 3시에 끝났다던 술자리가 실제로는 자정전에 끝났다고 말을 바꿔가며 시청자들에게 의혹을 계속해서 믿어줄 것을 호소했다. 아직도 저자들은 청담동 술자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렇게 아주 강변을 놓는 것입니다. 새벽 그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윤석열도 오고 또 한동훈도 다 와가지고 첼로스트가 음악을 켜는 거기에 술을 마시면서 노래 불렀다. 노래 제목까지 나오죠.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저도 다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부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그 윤두현 밴드의 사랑투를 불렀다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이 자기의 실명 공식 계좌로 저런 야심한 밤에 저 채널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잠도 안 오겠죠. 아이고 내일은 참 이 성남지청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이거 참 난처할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바로 이재명이 바로 모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총구는 밖으로 내가 총구는 하면은 여러분들은 밖으로 해주세요. 나부터 공격을 멈춰야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조금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를 손해율로 잘못 쓴 것이죠. 예, 아주 이렇게 초조한 기색이 금방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조금 손해를 봐야 합니다. 예, 압색 동기가 되는 겁니까? 압수수색. 네, 격려 의미로 우리가 슈퍼챗 한 번씩 쏴 주십시다. 바로 이 지금 모 채널에서 이재명을 위해 저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는 그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 윤석열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글쎄 새벽 3시까지 김현장 30명의 변호사들과 같이 술을 먹었다? 이거는 뭐, 글쎄요, 웬만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면은 이거, 아니다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 그게 첼리스트가, 여러분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대행인가 하는 사람하고, 그 시간에 딴 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술집에서 한 2-3km 떨어진 역삼동에 그 언론에는 모처로 돼 있는데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다시피 모텔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첼리스트와 그 이세창이 12시 넘어서 그 술집에서 가까운 그런 모텔에 있었다, 모텔 성격의 모처에 있었다라고만 연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뭔가 손님과 첼리스트 관계가 아니라 둘 사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썸씽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 여자가 새벽 3시에 집이 용인이라는군요. 예, 용인의 집으로 갈 때, 거기는 남자친구하고 이제 동거를 하는 모양입니다. 용인에서. 그런데 새벽 3시에 집을 가서 혼날 생각은, 너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예,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꾸며낸 말이 바로, 내가 사실 집에 일찍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윤석열도 오고 한동훈도 하고, 내가 새벽 3시까지 지금 내가 꼬박, 이 사람들 이 접대를 해야 돼서, 그래서 눌렀어. 나 혼내키지 마. 라고 거짓말로 그것을 얼버무린 사안이 이렇게 지금 커진 것입니다. 예, 본인은 지금 이세창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 술집이 아니고 12시부터 2시 반인가요? 예, 거기에 조서에 나오죠. 거기에 모처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모처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보다 행동님이 들어오셨군요. 이재명의 무덤에 할미꽃을 심겠습니다. 삶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꽃. 항상 할미꽃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삶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꽃입니다. 말보다 행동님, 예, 앞으로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 예, 말보다 행동님, 아주 닉네임도, 예,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바로 어제,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친 이재명계 채널에 들어가서 슈퍼챗을 우리가 쏴주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글쎄요, 본인이 얼마나 지금 이게 불안하고, 앞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걸 아마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청담동 이야기 좌빨 방송소 아직도 거짓말하며 구독자들을 속이고 있더군요. 예, 크리스타님. 바로
저런 아직도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우리 격려의 의미로 뿜뿜 뭡니까 슈퍼챗 쏴주십시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 갔다는 게 지금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해도 안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참 희망이 없어요. 네. 댓글을 참여해주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해가 스페너님이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이 무슨 말을 꺼낼까 하는 내용, 예, 이슈 2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이슈 3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예, 낙동강 시즌2입니다. 낙동강 시즌2. 네, 연락바람 준석, 유승민, 바로 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얘기죠. 오리알에 이준석은 이미 낙동강 오리알로 돼서 형체가 없는 상황인데 유승민이 지금 다시 낙동강 오리알로 하면서 뺄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이 연락바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오리알에서 깨어나서 그 오리는 어디로 도망갔군요. 연락바람. 예, 과연 유승민이 낙동강 시즌2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느냐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라라고 하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기호만평, 김은기의 기호만평. 변중만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네, 기러기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 약속 클럽 아직도 수사 중이냐 하는 얘기죠. 변중만 1년 6개월이 걸렸다. 예, 여기에는 기레기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사 중이고 바로 지금 특검이 다시 저거 뭡니까? 이렇게 기중기죠. 기중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몸을 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수사가 지금 진행은 중입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기레기 클럽이라든가 50억 클럽 이런 것들이 좀 소상히 한시바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평입니다. 네.